카메라 한번 보세요. 저기를 보고 있어야 네. 돼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방송을 열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량가족 레시피, 가짜 모범생, 요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그 이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내면아이 치료를 하는 정말 좋은 글을 쓰는 심리 상담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분을 소개합니다. 가짜 모범생 작가 손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박상미 선생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 갖고 제가 오히려 영광이에요. 아유, 참.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아, 되게 저는 이게 여기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굉장히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정말요? 예. '내가 유튜브에 출연하는구나.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 방송은 제가 자주 봤었거든요. 구독자이십니까? 예. 그래서 아. 봤는데 너무나 좋은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저 자체도 치유되고 위안도 받고 요러고 아. 그리고 일단 박 선생님, 우리 박쌤 얼굴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웃음. 저 음. 그걸로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 출연 1 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손현주 작가님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요, 청소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울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나의 아픔과도 만나고, 그리고 참 잘 살아왔어. 나를 다독이고, 그런 시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와, 오늘 일찍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세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리가 진짜 났어요. 그렇네요. 네. 벌써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어머, 벌써 100명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작가님은요. 여러분들께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님으로도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뭔가요? 공부하자. 공부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잘 치유하고 내가 나를 응원해야 좋은 부모 될 수 있다. 우리가 1년 넘게 박상미 라디오에서 해온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온 정말 좋은 모범생을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오늘 처음 뵙고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역시 잘 모셨어.' 이런 생각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스스로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삶을 살아왔다.' 아. 네. 정말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요. 음. 지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라고 하니까 막상 제가 '잘 살았나.' 특히 아까 모범생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네. 부끄러워요. 저 사실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음. 그래서 좀 그 모범생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쪼끔 음. 낯설어요. 근데 음. 지금의 모범생은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모범생이 맞는데요. 전 굉장히 늦가기 음. 작가예요. 늦은 음. 나이에 공부를 이제 사실 문학 쪽 공부 전혀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문학적 공부를 안 했지만 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음.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면은 그러니까요. 되실 것 저희 같아요. 구독자 연령이 40 대가 1 이고요. 예. 그 네. 저희가 10 대부터 80 대까지 골고루 있는데요. 네. 40 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50대 네.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30 대예요. 네. 그런데 나도 저 작가님처럼 이기보다 '나도 저 언니처럼 나도 할 수 있구나.' 오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나이가
글을 쓰기 시작한 나이라기보다도 소설 공부를 소설 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40 살이었어요. 야, 여러분 아직 40살 안 된 사람 빨리 손 들어요. 40살 안 된 사람들은요 맨발로 안나푸르나도 올라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늦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기가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은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40살의 시작을 대부분 40살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40살의 시작을 했으나 저는 이제 5년 정도 공부를 네. 했는데 네. 신춘문예는 이제 44, 45 정도에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이제 5년 만에 5년, 4년 와우. 반 뭐 요렇게 되니까 네. 이제 문학상을 받게 되고 요런 과정은 오게 됐는데 네. 근데 대신에 누구나 40살에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40살에서 문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도전을 한다는 거 저도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는데 많이 그런 읽었다. 사람이 많이 읽고 많이 읽는 건 기본이잖아요. 많이 읽고 다작하는 다독을 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 다작을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다상량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궁리하는 거. 그 과정을 이제 몇 년 하는데 대신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문화센터를 다녔거든요. 문화센터에 가서 공부를 네. 했다. 문화센터 출신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 뭐 석사 박사 다 네. 소용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문화센터에 가서 매주 공부를 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석사 박사 필요가 정말 없어요, 이 분야는. 그쵸. 석사 박사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자기를 잘 가르쳐 줄 선생님만 찾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사실은 글쓰기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되 나머지 시간에는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태도. 여러분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태도. 와, 작가님 저는 작가님 이번 이 가짜 모범생 읽으면서 정말 저는 특히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가 청소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가 여러 명일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이분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40살에 공부 시작할 때 아이가 혹시 몇 남매? 네. 아이가 3남매가 있었는데 다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분 있지만 다 고만고만하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모험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일이 있었어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일하는 엄마, 아이 셋 키우는 엄마. 그때 애들이 셋이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년생도 있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그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도 모험이고 짬이 없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셨어요? 애 셋 키우면서 일하고 문화센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고 글 쓰고. 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은 시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는 사실 그때 문화센터에 갔을 때 제가 여건이 제일 나빴어요. 거기 같은 문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저녁반을 들었어요. 직장인들 다니니까. 저녁반. 저녁반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 미혼이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전업주부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했을 때에는 전업주부도 많고 애 숫자도 제가 제일 많았어요. 애 셋. 그리고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전공자님. 그러니까 인제 불리한 여건 속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겼어요. 애들 관리도 해야 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 밥이랑 이런 것들 다 해 놓고 그 이틀 동안은 거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아침 문 열자마자 가고 문 닫을 때까지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우리 라디오에서 매일 하는 게 맨날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하자. 그래야 내 인생에 개벽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걸 하셨네요. 애 셋. 내가 집에 없어도 애들 밥 먹고 공부하고 지 할 짓 한답니다. 반찬 다 해 놓고 예. 해 놓고 가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우. 일어나서 해 놓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인제 아이들을 모아 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엄마가 예. "너희들도 공부를 하지만 어.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 엄마는." 어. 그리고 인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학원 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야. 제가 사실은 학원을 떠날 준비를 쪼끔 하고 있었어요. 어. 학원에 대한 염증, 사교육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내가 인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아. 한꺼번에 음.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어쩌면 이 가짜 모범생도 제 네. 학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음. 어쩌면은 인제 이런 책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정말 많은 학부모들을 만났고 또 네. 정말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많이 만났고 네. 또 사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지 그 현장에 네. 계셨고 네. 이건 뭐 글솜씨가 쓴 책이 아니라 사실 인생이 썼어요. 그쵸? 네. 그런 음. 셈이죠. 음. 왜냐하면은 작가한테 있어서는 음. 사실은 머리로 글을 쓴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삶에 쓰지 있어서 않는다. 체험이라는 거 음. 체험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경험이 선생이라고 저는 스승이라고 네. 언제나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인제 음음. 취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취재해야죠. 그래서 인제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네. 보면은 음. 그 주말 같은 때는 거의 중요한 일 빼고는 거의 인제 음. 공부하는 데다 시간을 네. 쓰고 이제 와. 주중에도 음.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음음. 학생들 이제 나가서 학원 운영하고 음. 하는 나머지 그 아주 짬이 있잖아요. 그 아. 짬을 다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자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학원에서 늦게까지 글을 이제 네. 습작을 해야 네. 되잖아요, 작품 준비를. 네. 그랬을 때 그 건물 전체에서 제가 인제 왜냐하면 인제 제 나머지 시간 짬을 이용해서 네.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시도 음. 훨씬 넘었겠죠. 근데 저희 어. 건물에 어. 인제 나가려고 하는데 깜깜한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딱 멈춰 너무 있더라고요. 네. 늦어서. 그랬을 때 인제 비상계단으로 깜깜한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고생이 고생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데 이걸 꼭 아. 언젠가는 '내가 이 음. 깜깜한 데서 벗어날 음. 수 있을 거다.' 그 아. 비상계단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가 벽을 네. 짚고 내려갔던 되게 무섭기도 하고 네. 보니까 벌써 새벽 한 2시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자녀에게도 제가 말로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음. 엄마도 이런 공부할 거니까 너도 똑같이 누가 음.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루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 우리 함께 해 아 보자. 함께. 누가 내가 노는 먼저 게 아니니까. 이루나. 예. "나는 이런 야. 여건에서 할 테니까." 하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5년 가까이 4년 반, 5년 정도 음. 되는 그 시간들 음. 속에 제가 신춘문예 연락을 받은 게 음. 아이들하고 같이 인사동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음. 나갔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 음. 뭐 입시를 준비하는 음. 딸도 있었고 음. 그런 똑같은 이런 어떤 상황 음. 속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음. 이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자 해서 음.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음. 그때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예.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두 군데서 왔어요. 어머 세상에. 5년 만에 저한테 그렇게 큰 예예. 결실을? 신춘문예를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랬겠다. 그때. 예. 그랬겠다. 음. 그래서 인제 저한테는 음음. 아이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내가 내 몸소 그리고 음.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나는 핑계일 음. 수 있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이제 "시간 없어 못 해요." 오늘부터 안 하기. 5년 동안 엄마가 정말 노력해서 결실을 이루어내는 걸 애들한테 행동으로 딱 보여주셨네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기억나세요? 근데 인제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죠. 어. 좋아하는데 네. 아이들이 음. 아직은 음. 이런 게 뭔지를 잘 그렇게 몰라. 그래도 아. 엄마가 어. 수상을 하고 또 어어. 그 현장에도 가고 하니까 어. 엄마가 뭔가 꿈을 이루는 어. 습관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것만으로도 아직은 어리더라도 그 나이 어리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언젠가는 내가 기억으로서 각인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내가 기회를 음. 줬다. 지금 음. 당장의 아이들의 어떤 반응 이런 음. 거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음.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아 엄마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 해냈구나.' 그런 음. 과정들을 음. 보여준 계기였던 것 야,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라디오에서 항상 부모 교육할 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행동으로 자식을 가르치는데 딱 한 생명체, 사람만 입으로 가르쳐서 교육이 안 된다. 이 말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손현주 작가님이 바로 행동으로 자녀를 키운 그 롤모델이어서 저는 우리 가족들께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책 읽는데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저희 라디오에서도 책 소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가짜 모범생을 딱 읽고는 '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이 가슴으로 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사실 제 내면 아이 치료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저 자신을 만나고 좀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뭐 출판사에서 뭐 받았냐고요? 알면서 저 그런 거 안 하는 거. 음. 작가님이 오늘 저 처음 만난다고 네. 이 책 6권을 저한테 선물로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저 1권 갖고 5권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음.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아유 여러분 당연하죠. 댓글왕 뽑는 거 알죠? 네. 그래서요 오늘 3명은 제가 댓글왕 뽑아서 내면 아이 치료하시라고 또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함께 읽으시라고 보내드리고요. 2권은 저희 지금 여러분 북카페 상담 카페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들 놀러 오셨을 때 2분께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작가님, 네. 저는 진짜 5년 만에 그런 결실을 이뤄낸 것도 대단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뭐 상 못 받으면 어때요? 그렇죠. 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꿈을 꿔보는 그래서 꿈꾸는 엄마는 반드시 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인제 우리가 음흠. 요즘의 아이들은 음. 예전처럼 이렇게 대가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자녀가 1 명이거나 많아봤자 2 음. 명인데 음. 그 가족 안에서 누군가 거울이 되어 음흠. 주는 그 음. 모습으로서도 음. 자기가 인생을 지금 당장은 음흠. 아니더라도 음. 시간이 흘러서 어려움을 겪거나 음. 자신이 무슨 꿈을 이렇게 음흠. 키워나갈 때도 음. 자신이 옆에서 거울처럼 본 사람들을 음. 통해서 음. 의지도 되고 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인제 그거는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본 인물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인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음. 게 가장 저는 좋은 모습인 것 부모가 같아요. 예. 롤모델이어야 한다. 보면은 더 좋죠. 사실은 음. 멀리서 찾으면 좋지만 음. 지금 음. 사회라는 게 음. 사람하고 대면을 그렇게 많이 음. 할 수 있는 음. 사회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인제 그런 음. 부분들 때문에도 음. 부모가 더 음. 그리고 부모님이 음. 자신의 지금 여건이 좋지가 음. 특히 않으신 분들도 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하는 부분. 특히 저희 박상미 네.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암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네 너무 어려운 그럼요. 분들 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이 힘이 떨어져 있으신데 오늘 응원 많이 좀 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저라고 어려움을 안 겪은 음.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음. 사실 소설 공부를 할 때에도 사실은 제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네. 아. 아이들 뭐 셋만 있는 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시기에 공부를 글을 써 했어요. 공부하고 글 네네. 썼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야.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죠, 누구나. 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살다 음.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음. 사람의 차이가 음. 어디에서 벌어지나를 생각해 봤더니 아. 누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술로 해결하고 또 그쵸. 어딘가 도피할 곳으로 계속 이렇게 맞아. 찾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아. 더군다나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되고 아. 그러고 직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현실을. 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아. 세상은 알고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음. 없거든요. 음.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음.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아. 행동하느냐. 음. 저는 인제 거기서 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만 저는 항상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은 늘 감사하더라고요, 그 음. 부분이. 음.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음. 예기치도 못한 음. 사람들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돌발 네. 상황들. 근데 이제 내가 현재 돈이 좀 부족하고 음. 내가 몸만 음. 건강하다면은 내가 건강을 잃지 음. 않았잖아요. 음.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저는 궁리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아.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음. 자기의 인제 달란트겠지만은 내 재능 내가 제일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시간을 보낸 거 이런 아. 것들을 쪼끔 더 체계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음. '내가 그럼 음. 가장 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맞아. 예. 작가님은 그때 글이었어요? '글 한번 써 아니 보자.' 저는 인제 '글을 써 보자.'라고 생각했던 음. 거는 저도 음.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가 음. 학원을 그만두고 네네. 싶었던 네. 이유들이 음. 아까 가짜 모범생이라는 책 안에 네. 다 네.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학부모의 모습들도 음. 그 안에 다 있어요. 음. 담겨져 음.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제가 인제 학원가의 염증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이곳을 떠나고 싶잖아요. 학원가의 염증. 뭐가 제일 네. 힘들었어요? 사교육계에 있으면서. 우리 다 학원 네. 애들 보내는 맞아요. 학부모님들. 그렇게 하는데 네.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그리고 다 욕심이 있죠. 그쵸.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은 사교육 거의 1 번지 같은 음.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 경쟁이 너무 치열하겠죠. 사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원을 운영도 해 보시고 저 또 강남은 아니에요. 어 근데 그러니까 네. 예 강남과 음. 비슷한 곳 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음. 아실 거예요. 음.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음. 다 공부 하나 때문에 네. 또 모였잖아요. 투자한 만큼 애가 성적 올라줘야죠. 네네.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어머니들이 생각을 해요. 맞아. 실제 투자. 학부모님이 자녀가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내 투자금 너 어떻게 돌려줄래?" 이런 얘기도 사실 서슴지 않고 학원비 하거든요. 환불 받고 싶겠죠. 네.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도 인제 저한테는 음. 그리고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아이에게는 다 각자의 씨앗이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네. 자기 재능이 있어요. 음. 근데 공부도 재능이잖아요. 네. 공부 재주. 잘하는 아이들은 좋아하고 이런 네.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공부에 흥미도 없고 또 음음. 자신의 음. 관심사는 다른 쪽에 있는 네.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인제 그런 친구들 음.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봤을 때 가리킬 때 보여요. 음. 아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음. 자기는 이렇게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게 너무나 음. 좋은데 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음. 사회적 기준에 음. 의해서 음. 좋은 직장 뭐 여러 가지 음. 생각하는 게 음. 있잖아요. 그쪽으로 몰고 음. 가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똑똑하셔 갖고요. 예. 지금 댓글에 예 이성경 님 "객관화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정말 마음에 딱 와 닿았다고 하셨고 또 지금 제일 많은 댓글이 "맞아요. 자녀를 투자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아이에게는 각자의 재능에 씨앗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들 써 네.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 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인제 이쪽에 왔을 때에도 아이들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네. 원치 않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지옥 같은 맞아요. 시간이라서 학원에 앉아 예 있는 앉아 있는 시간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음.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음. 밝아야 되잖아요. 음. 우리 상미 선생님처럼 음. 아이들이 좀 밝은 얼굴로 만나면 저도 에너지가 생겨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지쳤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 아이를 만날 때 일으켜 엎어져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음. 것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제 저도 학원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들 눈치를 봐서 아이들 난이도하고 상관없는 책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별나면 이 아이를 일으키는 데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 별난 엄마 눈치 보는 데 에너지를 너무 예, 많이 쓰게 맞아요. 돼. 맞아요. 여러분 공감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네. 너무 별나게 하면 내 아이한테 결국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도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특이한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일단 아이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갈등하는 부분도 결국은 막 수학 학원, 수학 과외도 또 새벽 2-3 시까지 치러 다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죽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음. 어머니가 원하는 것, 이게 음. 충돌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학교라는 곳도 음. 공간도 사실 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음. 중심이 돼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최고의 음. 가치는 아니거든요. 학교 맞아요. 안에서도 음악을 잘하는 애들 있고, 또 네. 어떤 아이들은 또 굉장히 웃음을 주는데 음. 재주를 가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재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각각의 재능이 다 음. 틀린데 그거를 음. 공부라는 거 하나로 딱 매몰시키고 음. 획일화시키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큰 문제고 음. 아이들한테 좌절을 너무나 크게 준다. 그래서 아. 전 결심했다. 여길 음. 떠나는 수밖에 없다. 아. 그랬을 때 이제 어때요? 음. 그냥 막 떠날 수 없죠. 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동안에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내가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네. 찾자. 그래서 저는 '아 그럼 음흠. 나란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생각해 있을까? 보니까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많이 시간을 보낸 건 역시 책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아. 근데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네. 사실은 저는 음. 사춘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음. 크게 생각 안 해 봤어요. 어. 나하고 거리가 먼 거라고만 네. 생각해. '내 게 아니다.' 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책을 읽는 자가 결국 책을 쓰는 자가 돼요. 공급자가 아. 돼요, 책을 공급자. 읽는 자가 책을 쓰는 쓰는 자가 자로 바뀌게 된다. 되는 어떤 순환고리가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은 학원도 국어 논술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니까 그럼 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아.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음. 본능으로 뭔가 끌리는 음. 부분에 가다 보면은 자기도 음. 인식은 못하지만 전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음.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는 게 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일을 인제 전향해야 음. 되잖아요. 그때 막무가내로 나의 어떤 갖고 음. 있는 음. 부분을 다 이렇게 봤더니 '아 그럼 나는 음. 여태까지는 책을 읽기만 했잖아요. 음. 근데 쓰는 사람이 돼서 아이들한테도 음. 용기도 주고 또 이렇게 획일화된 수업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강요된 어떤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거에서 난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음. 그리고 공부가 아니어도 아이들한테 길이 많다라는 거를 음. 내가 음. 증거로 음. 보여줘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신념을 쪼끔 더 가졌던 것 네.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것도 쓰고 싶고 음. 또 아이들한테 공부가 부족해서 좌절하는 아이들한테는 네. 어때요? 저도 그렇게 공부 잘하지 네. 않았거든요. 근데 그 씨앗 하나로 이 과정을 왔잖아요. 네 그런 네. 증거로 아이들한테 희망과 음. 웃음을 주고 네. 싶다. 그래서 네. 인제 이 과정을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저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네. 아빠인데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도 써 네. 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별난 엄마 되지 말자." 또 막 느낌표도 써 주셨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각자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도 꿈을 찾아가는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코코 님께서 네. 써 주셨어요. 네. 예.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네. 이 많은 분들이 요점 정리하면서 서로 나누고 네네. 계세요. 네. 한미영 님께서 네. "학교도 학원도 들러리가 되는 학생들이 없으려면 음.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줘야겠네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난히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음. 인제 책 음. 읽기를 음. 싫어하는 음.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독서 난이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독서 생각하거든요. 네. 난이도가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은
이 독서 난이도라는 거는 그냥 내가 우리 아이가 6학년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안 거거든요. 예,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음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서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학년은 계속 올라가고 또 음. 어때요? 글밥도 많아지고 네. 이러면은 그리고 독해력도 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전적으로 멀어지게 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음. 독서의 난이도가 중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면은 초등학교 그 독서 인제 책을 보면요. 인문학 책도 굉장히 쉽게 그림 사파라든가 이런 걸 맞아요. 이용해서 나온 거 많아요. 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아이한테 쪼끔 더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가 있는 네. 책들 그런 음. 것들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네. 하면은 훨씬 더 낫고 그래서 음. 인제 사실은 제가 인제 책으로 영재가 된 음흠.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었어요, 예전에. 근데 네. 그런 아이들의 책 읽기는 네.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책 읽기를 통해서 네. 영재가 된 아이들은 방법이 달랐대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어허.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고 지켜 보니까 네. 그 아이들은 어머니들은 음. 빨리빨리 글밥도 많은 거 읽고 어려운 거 읽고 싶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어.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인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읽잖아. 그럼 책 네.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많이 시켜요. 근데 아하. 반복을 반복. 하더라도 예,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심청정도 예를 들어 그림책부터 글밥으로 네. 해서 그림 있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네. 글 숫자가 많은 거 읽었죠. 네. 근데 그걸 반복시켜요. 아 예, 반복해서 같은 읽게 하라. 책도 다양한 어떤 음. 책이 나오는 게 쪼금 음. 난이도들이 다 음. 틀리잖아요. 그걸 반복을 시킵니다. 아. 그러면 이해 폭도 넓게 되고 음흠. 흥미가 인제 음. 떨어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자기가 처음에 좋아했던 책들이 있으면 음. 거기서 난이도를 같은 거라도 난이도가 쪼끔 높게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음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 올리기만 하지 않고 어느 단계에선 반복을 자주 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자신감도 넣어 주고 음흠. 책에 대한 흥미도 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중에 음.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은 다독이에요. "몇 권 읽었다. 몇 번에 네네네. 도전하자. 우리 애는 맞아요. 그 전집 떼고 이 전집 넘어갔다." 이제 네네. 다독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정독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오히려 높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독도 좋죠. 네. 다독하는 거 좋은데 음. 유난히 그 아이가 음.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추천 도서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아이가 네. 유난히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거, 그런 부분을 확장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걸 예예. 예를 확장하라. 들어서 어떤 책이 좋아하는 책이 하나 음흠. 생겼으면은 그 책을 걔네들은 굉장히 집착하면서 여러 번 읽기를 음. 반복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아이한테 쪼끔 난이도가 고런 책인데 쪼끔 더 한 단계 높여 주는 것도 그때 음. 슬쩍 읽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인제 좋아하는 쪽에서 확장하기를 쪼끔씩 넣어 아. 주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하고 쪼끔 흥미가 음. 떨어지는 거 과학이라든가 쪼끔 어려운 음흠.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못 올라가는 친구들을 저는 그림을 통해서 음.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것들에서 반복을 많이 아. 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글밥이 많은 단계로 넘어가면은 아.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용이 보완이 많이 돼요. 네. 그다음부터는 쪼끔씩 보완된 거를 더 알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나이와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으니까 근데 수학도 정말 흥미로운 책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의 학년보다 훨씬 낮더라도 쉬운 것부터 그렇죠. 그래서 접해서 네. 예 반복해서 읽으면서 글밥을 늘려나가는 게 네. 맞다. 네. 5 학년이니까 왜냐하면은 무조건 5 학년, 네. 그거는 중3 이니까 아니에요. 중3 것이 네. 아니라. 네. 인제 잘 읽는 친구들은 난이도 높여 갖고 음. 더 단계 많이 높여도 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 그냥 어머니의 욕심으로서 제가 인제 음. 학원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그런 네.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원하는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읽어야 할 100 네. 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 난이도하고 아무 음. 상관없는 책들을 추천해 주고 네. 막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걸 네. 좋아하세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음. 학원에 가면은 음.
제가 여태까지 음흠. 가리키면서 느낀 건데 음. 그걸 이해를 100% 하지를 절대 않아요. 맞아. 20%도 다 소화 못한 음. 상태로 오거든요. 음.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다 내용을 풀어서 요약해 주고 다 결국은 선생님이 풀어서 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는 읽은 게 맞아요. 별로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독해력이 계속 음. 부족해지는 음. 원인이 되는 거고 음. 어휘 같은 것도 그래서 부족해지거든요. 결국 음. 선생님이 다 해 주고 걔네들은 그냥 내용 음. 요약하는 거 듣는 것뿐이 안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단계를 높여갈 때 음. 흥미있는 것부터 확장하기를 계속 조금씩 글밥이 음. 늘려가는 형태의 부분들 음. 요런 것들도 활용해 음. 주는 거. 그다음에 초등학교 책 중에서 저도 초등학교 책에서 되게 좋은 자료와 같이 나와 있는 이런 거 저도 지금도 봐요. 경제 관련한 거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책의 음. 난이도만 강요할 필요는 절대 음.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네. 과학 분야, 수학 분야, 네. 또 예술 분야 이런 건 그 Y책 네, 너무 네, 재밌게 네, 보고 네,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수준에 딱 맞더라고요. 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여기 김민정 선생님께서 교사로서 학생들 독서 지도법 유념하겠다고 네. 써 주셨어요. 그래 오늘 전부 자기 반성과 다짐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추천 도서에 목매지 말아야겠다. 이성경 네. 씨 이렇게 써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서법 또 전문가에게 배웠으니까 이 책 얘기로 잠깐 네, 가 네.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라이브 고민 상담실에 함께 하시면서 청소년들이 죽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자해를 많이 해요.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또는 자살 시도를 했어요. 또 있었고요. 또 저희 구독자 중에 우리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사연도 있었었죠. 이 책 속에도 정말 가슴 아픈 청소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님 사실 행복하고 밝은 이야기, 배꼽 잡고 웃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작가님들도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청소년 주인공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써야겠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쓰면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밝은 책만 네.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쓰는 작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소재들도 써요. 근데 이제 작가가 다 그런 것만 쓸 수는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다뤄줄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요. 네.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왕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종류의 그 고민들이 있지만 자살하는 이유의 1위가 공부예요. 맞아요. 학업이에요. 학업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결국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사회의 탓이잖아요. 책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살 관련한 기사들 볼 때마다 청소년 자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가 또 네.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학원에 운영하고 있을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은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도 보지만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저는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이제 3월 달이면 또 개학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전에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아이는 여기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 딱 봐도 이 아이의 이 인생의 짐이 딱 느껴지는데요. 이 아이는 왜 자살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자살하지 않아요. 여기의 주인공은 네. 자살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뭐 여기에 네. 주요 내용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학대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 담론으로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임도 학대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임보다는
과잉, 음. 넘쳐서 문제가 되는 음. 사회가 저는 음. 왔다고 봐요. 음. 그래서 교육학대라는 음. 개념을 사람들은 교육을 내가 시키는데 그게 왜 아. 학대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아이들한테 과잉으로 하는 음. 것도 이런 교육학대라는 음.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네. 담론으로 나와 음. 있어요. 그래서 큰 사회에 음. 문제가 됐던 게 음. 자녀들이 너무나 음. 과잉으로 교육을 음. 어머니들이 요구하고 기대감 이런 것들 음. 때문에 결국은 일본 내에서도 음. 부모를 살인하는, 살해하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사건이 있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음음. 돼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일본도 음. 치열하잖아요, 음. 경쟁 사회다 음. 보니까. 그래서 인제 그 사회 내에서 교육 학대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음. 그런 부분들이 음. 세워지게 되는데 음음. 저는 인제 '우리나라도 음. 그럴 때가 된 것 음. 같다.'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음. 우리가 보면 교육 학대가 '어머 내가 하는 게 네. 무슨 교육 학대야?' 음. 근데 저도 아이를 네. 키웠지만 저도 한 것 음. 같아요. 여기 전 음. 안 했다라고 저 자신 말하지 못할 것 음. 같아요. 그게 음. 뭔지조차도 모르지만 내 음. 욕망에 의해서 저도 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음. 교육 학대가 별게 아닌 게 음. 아니더라고요. 음.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조차도 없이 학원으로 음. 뺑뺑 돌고 음. 늦은 밤까지 숙제를 음. 잠을 안 재우고 늦게까지 하는 거 음. 이거 다 교육 학대에 맞아요.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예. 보면 이 주인공 선휘의 형이 자살을 네네. 하잖아요. 예. 이 선휘가 굉장한 모범생이에요. 네. 예. 그냥 이대로 살아도 분명히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선휘가 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선휘는 음. 상당히 인제 전교 1 선휘의 형. 예예. 등하고 예예. 선휘 음. 저기 음. 건희죠, 건희. 건희. 그러니까 건희가 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쌍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쌍둥이들은 거울과 같아요. 그걸 네. 그래서 거울 쌍둥이라 그래요. 네. 서로를 보면서 성장해요. 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굉장히 영재고 네. 머리도 좋고 또 어머니가 형에 대한 기대감이 머리가 너무 좋고 크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휘는 주인공인 음. 선휘는 형을 보면서 거울처럼 자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한 네. 캐릭터잖아요. 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이기 별나요. 때문에 별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음음. 태어났다라는 음. 그런 주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갖고 있기 있고. 때문에 사명으로 생각해요.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음음. 유기농으로 모든 거를 하고 그러니까 음. 아이를 위해 좋다는 거는 어머니들 지금 음. 하고 계시는 거 이상의 음. 많은 걸 음. 하지만 음. 저는 사람은 음. 선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학습은 선행이 돼도 인생은 선행 학습이라는 게 안 없잖아요. 되더라고요. 경험하는 만큼만 네.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부모가 만들어 음음. 놓고 뭐 학습적인 것부터 음. 모든 거를 잘 따라와 줬지만 그것이 음. 너무나 분노로 매로 음. 다 잡아 놓고서 간 거는 음. 언젠가는 분출하게 되잖아요. 분노가 맞아요. 쌓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음. 요즘 아이들이 분노 조절 음. 장애를 많이 겪고 네. 있는 게 어딘가 분출을 못해서 게임 속에 빠져서 내내 네. 피할 곳이 음. 없잖아요. 그 음. 속에 내내 빠져 있고. 그래서 인제 음. 그런 건희가 어떤 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 음. 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어떤 계기, 음. 분노를 어딘가에 음. 이런 부분들을 음. 억압돼 있는 기제는 음. 결국은 풍선 효과로 나오게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춘기 때 나오게 음. 되면서 우연하게 누군가의 음. 목을 조르게 되는 농구 시합을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우연하게 그거는 음.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어느 순간 음.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사건이 벌어지게 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갖고 건희 자신도 본인이 음. 전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을 내 안의 거고. 분노가 이렇게 네. 제3자에게 그리고 음. 본인의 뜻대로 이게 안 되니까 음. 이 공부만 잘해 주면은 이 어머니의 태도는 "공부만 잘해 주면 내가 음. 너희를 뭐" 이제 이 음. 아이들이 분노 등치도 커지고 막 음. 분노가 이게 음. 폭발하면은 부모님 말도 음. 안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도 폭력으로 매로 다스리려 하는 음. 것도 초등학교 때까지 등치가 음. 작을 때지 그게 오히려 덩치가 커지면 음. 거꾸로 돌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분노를 부모에게 오히려 돌려주고 음. 그런 과정을 하니까 아이 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괴물화되어 음. 가는 느낌. 음. 네. 그걸 견딜 수가 음.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음. 일까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음. 결국은 음. 소년원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황 음. 속에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음. 순식간에 추락하게 음. 되는. 근데 인제 음. 아이들이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가 다져서 음. 실패하더라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다지고 온 음. 거는 단단하잖아요. 잘 안 맞아요. 무너지죠,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음. 아니기 때문에 음.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저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요. 이 네. 엄마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쌍둥이 동생 선희에게 "선희야 미안한데 네가 목을 졸랐다고 해줄 수 없니?"라고 네.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네. 장면에서 '아!' 하고 책을 네. 내려놨는데요. 아 그 엄마 캐릭터를 쓰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됐죠, 하는 거. 그 이제 엄마는 왜 쌍 대체 선희한테 "네가 졸랐다고 할 수 없니?"라고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선의가 그러니까 건이 형이 더 뛰어난 부분을 많이 너무 갖고 뛰어나니까. 있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추락하는 거 그다음에 인제 그 추락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도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그 네. 어머니는 모든 게 음. 돈으로 해결이 잘 되었었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돈으로서 무마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쪼끔 더 약한 그 선의에게 또 학교 안에서 존재감이 아무래도 형이 더 조금 더 또 있었던 부분이 예.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음. 대신 맡아 주면은 네가 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정도 일은 내가 다 처리할 수 할 수 있다. 있다. 깔끔하게 문제가 여러분은 안 될 어떻게 거다." 생각하세요? 이 엄마 이해되십니까? 예. 이 엄마의 이 대사를 통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 그리고 건이가 왜 그 모범생이 농구하다가 친구의 목을 조르는 분노가 나도 모르게 폭발했나 전 너무 이해됐어요. 정말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는 그 뒤에 분명히 그 분노의 씨앗에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살에 이르른 건 형 모범생 건이었습니다. 아 건이는 책 속에서 선생님 네. 살릴 순 없었나요? 건의를 저는 인제 이 작품에서 살릴 수가 네. 없었던 게 네. 제가 인제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음음. 내재되어 있는 네. 병폐 음. 그다음에 인제 자살률이 공부 네. 학업 때문이라는 것도 음. 있고 그래서 이 음. 문제를 다룰 때 어쩔 수 없이 음. 건의는 이제 네. 그런 문제들을 쪼끔 음. 짚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건의는 전국에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런 건의의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의가 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나 우리에게 작가님이 왜 물음표를 주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건의를 안 죽이면 안 됐나.' 생각도 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현실과 직면하고 우리 건의와 같은 죽음을 좀 막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네. 댓글에 "이거 영화인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 건의가 사실은 음. 평범하게 자랐다면은 네.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예. 아마 예. 목도 조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요. 얘가 생각해요. 공부 좀 못하고 예. 그냥 두루뭉술 컸다면 목 조르지도 않았을 거고 졸랐어도 "아이고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네. 됐을 것 근데 같아요. 아마 그 선의는 굉장히 건의에 대한 실망감 왜냐하면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도 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 네. 거기에 분노했고 주인공인 선의는. 네. 그다음 엄마의 그런 이중적인 음음. 태도. 그죠? 음음. 굉장한 충격. 어떻게 네. 어머니가 내 음. 어머니가 나에게 음.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음. 부분을 그런 부분 그런데도 음. 선의는 받아들이는 이유가 음. 형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음. 둘은 거울 쌍둥이고 서로 이야기할 때 내가 음. 너희를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음음. 힘이 돼 줘야 돼. 그리고 인제 이런 쌍둥이들은 친구가 많을 것 같지만 둘이가 친구예요, 맞아요. 결국은. 그래서 음. 인제 건의에 무너지는 그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음. 것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다 부모에 의해서 음음. 만들어졌고 자기는 문제 해결을 할 줄을 몰라요. 네. 부모들이
부모가 음. 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면서 왔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음. 이 일이 자신을 음. 하루아침에 저 아래로 추락한 네.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맞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음음. 자신이 책임지는 습관, 음.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작은 일들에 실패를 하는 것은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을 할수록 마음에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맞아요. 예. 생기는데 두려움이 우리 없어지거든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기도 전에 나서서 돈이든 무엇이든 맞아요. 다 네. 해결을 해 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맷집이 하나도 없는 없는 거죠. 거죠. 그래. 그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네. 그런 현상이 진짜 전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좌절을 음. 쉽게 할 수밖에 없고 음. 또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선의는 다른 선택을 하게 그렇죠. 되죠, 제가 그 여기서 좀 읽어 영상에도. 드릴게요. 네. "청소년의 꿈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인가?" 작가는 묻습니다. 타인의 꿈을 짊어진 가짜 모범생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전교 1등 영재 코스만 밟아온 일란성 쌍둥이 형이 사고를 칩니다. 농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아이의 목을 졸랐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간 사이에 형은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으로 찾아와 말합니다. "선이야, 형 대신 네가 그의 목을 졸랐다고 말해줄 수 있니?" 엄마는 완벽한 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선이가 말합니다. "나는 살고 싶었다. 형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음. 선의의 결심, 음. 선의의 선포에 '아 형처럼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목소리를 우리 어른들은 왜 못 들어 주었을까요? 왜 이 목소리가 부모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걸까요? 내 아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내 귀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이가 말해요. "또다시 어두운 터널로 도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작가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오롯이 나로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청소년들도 부모도 함께 읽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속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나도 이랬어." 이런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우울증이었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분노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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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쌓여서 터진 화병도 제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공감했던 게 네. 콜라를 하루에 5-6개 먹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러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여기서 콜라 중독자로 나오지만은 콜라를 굉장히 계속 안 먹으면 속이 답답해서 주인공이 늘 콜라를 음. 마시는 음. 습관이 있는데 음. 저 작가 너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 갖고 이해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이 아이의 심정이 네. 그 탄산이 여기를 뚫어주지 않으면 음음. 숨도 안 쉬어지고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맞아요. 책 원래 제목이 콜라 뭐였다 그랬죠? 콜라 몬스터요. 콜라 몬스터였었대요. 예예.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제목을 원래 이제 바꿔 가는데 아이가 콜라를 안 마시면 살 수가 없는 음. 답답함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를 마시는 어떤 몬스터. 그러니까 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음.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음. 것 같은 느낌. 음. 원치 않는 음. 삶으로 자기도 가고 그다음에 형을 보면은 음.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갈까 봐 그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하는 거. 있고. 예. 야 여기 댓글에 건이도 선이도 엄마도 너무 불쌍하네요. 네. 맞아요. 예. 예. 전부 그렇게 써 주고 계세요. 실패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부모인 저는 자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참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써 주고 계세요. 근데 작가님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네. 이 작가님은 분명히 청소년 시절에 정말 화병, 우울, 절망감, 자살 충동 다 느껴본 분이다 이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예.
저도 청소년 그 시기가 음. 그렇게 뭐 밝고 또 이렇게 유쾌하고 음. 이렇지를 않았거든요. 저 음. 안에도 아까 음. 인제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 안에도 음. 내면에 우는 아이가 하나 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상처가 음. 저 안에서 항상 마음속에서 음. 해결이 안 되는 상처였어요, 음. 그게. 그래서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은 음음. 제가 인제 청소년 소설을 되게 성장 소설을 좋아해요, 제가. 네. 그 성장 소설을 좋아하는 데에는 제 내면 안에 닫혔던 그 상처감, 그 음. 가족 안에서의 음. 상처 이런 것들을 음. 통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쓰는 음. 이유도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제가 이걸 음. 쓰면서도 치유받고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여기 음음. 학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아이들 음. 우리가 보면 성인이 돼서 받는 상처보다 음. 청소년기에 받는 상처는 평생을 간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맞아요. 예. 왜 평생을 가냐면은 그건 거의 음. 얼룩처럼 음. 흔적처럼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맞아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했을 음음. 때 받는 상처잖아요. 음.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우 뭐 음. 저 상처가 그냥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별게 아닌 게 음. 결국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게 음. 되면은 우리가 별게 아니라고 했던 것이 모양대로 다 나타나요. 맞아요. 성인이 될 때 나타나요. 다 당황을 음. 하시는데 어릴 때는 억압돼 있었던 음. 것으로 숨겨져 음. 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숨겨져 있었던 것 하나둘 어떤 모양, 그것은 음. 일그러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모양,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를 음. 이렇게 음. 보거든요. 음. 근데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음. 우리가 인제 나무뿐이 아니라 화초도 음. 키우잖아요, 음. 집에서. 음. 화초를 하나, 어린 화초를 하나 음음. 키워요. 음. 근데 인제 흙으로 이렇게 따독따독해서 인제 음음. 키워 놓으면 우리가 어때요? 음. 물 잘 주고 자연적으로 키울 수 음. 있을 만큼 해 적당하게 음. 주고 이 음음. 화초를 키우는 방법이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하게 되면은 음. 어때요? 저도 인제 성격이 급해서 항상 자주 들여다봐. '어머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네. 그리고 또 흙 좀 요렇게 음. 건드려도 보고. 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대로 키우지 음. 않고 음. 과도하게 음. 자꾸 우리가 관심 많이 받는다 그래 갖고 막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음. '잘 음. 됐나? 안 됐나?' 음. 조급증. 이런 음. 것들이 결국은 음. 아이들한테 상처도 주게 음. 되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음. 부담감을 엄청 많이 주게 네. 되는 거잖아요. 음. 하지 말아야 될 음. 말도 막 나가게 음. 되고. 근데 음. 그게 성인이 음. 되면은 음. 나무가 있으면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음. 우리가 봐봐요. 번개를 음. 맞기도 하고 음. 또 뭐 이렇게 음. 보면은 벼락을 치기도 하고 막 음. 해를 못 받게 되면 모양이 음. 일그러지더라고요. 음. 나무의 모양이요. 음. 가지를 뽑는데 굉장히 음. 흉하게 돼 있는 음. 모습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이 사람도 그런 게 내리쳤을 때 네. 음. 모양이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것 네. 네. 같아요. 제가 작가님도 청소년 시절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그 네. 질문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글을 쓰는 네 네. 그게 됐겠죠. 원동력이 네. 네. 되는데 네. 제가 음. 청소년 음. 시기 음.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음. 잘 안 하려고 네. 해요. 음. 근데 이제 저도 뭐 상처라는 게 인제 지금 이 음. 음. 책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네. 상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각각의 음음. 상처의 모양이, 저는 네. 인제 교육에 대한 상처는 음. 아니었어요, 한 음. 거. 음. 그런데 결핍에 대한 부분이죠. 아. 저 안에 있었던 음. 결핍에 대한 부분, 음. 가정 내에서 음. 결핍에 대한 부분들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결핍의 모습이 음. 성장하면서 음. 채워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아까 네. 얘기하셨던 네. 우는 아이가 네. 계속 마음 안에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야 네. 네. 우리 벌써 1 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내 아이가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합니다. "저 이래서 상처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자녀에게 굉장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음. 저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 이상으로 저도 아이한테 참 상처를 많이 안 줬더라고요. 그랬을 것 예, 안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음. 저를 반성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제가 가짜 모범생을 쓴 네. 이유도 저 자신에 대한 음흠. 반성도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알게 모르게 자녀한테 부담 주고 음. 그다음에 말 함부로 하고 음. 내 욕심 있는 대로 내뱉고 음. 이런 것들 자체가 음.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렇게 음. 아프다고 뭔가 음. 자기가 이게 너무 힘들다고 네. 얘기했을 때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네. 소리야." 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아. 한 번이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 줘. "너 그렇게 아. 힘들었니? 네. 어머 진짜 그랬니? 엄마는 사실은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음. 이야기를 했지만 너가 그런 상처를 나로 인해서 받았는지는 아 몰랐다." 인정을 몰랐어요. 일단 해 주는 게 굉장히 인정하라.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야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야. 너 잘 되라고." 이 얘기로 대부분 어머니들이 오히려 애를 얘기하잖아요. 비난해요. 비난하죠. "너 왜 내가 네. 이렇게 했는데 난 돈 들여서 한 것뿐이야. 너 잘 네. 되라고 한 것뿐이야."라고 네. 하지만 음. 사실은 아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음. 마음 안에 굉장히 상처가 깊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 얘기를 해준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아. 생각해요. "말해 줘서 네. 고마워. 너 이렇게 네 말하는 게 건강한 맞아요. 거야." "어머 너 그랬었구나. 엄마 모르고 아. 지나갈 음. 뻔했다." 너가 그 음. 얘기를 해 주니까 음. 엄마가 다시 한번 곰곰이 그때로 시간을 인제 거슬러서 생각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선 사실 이래서 이랬다고 뻔히 그거는 사실은 인제 변명으로 아이한테 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변명하지 하면은 말자. 변명을 하지 말고 네. 내가 굉장히 부족했었다라는 아하. 거를 예 인정을 하고 인정하자. 예. "내 욕심 때문에 네가 마음의 음. 상처를 입었는데 엄마 정말 그때 손을 이렇게 잡고 아. '엄마 정말 너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때 음. 나 너무나' 음. 엄마도 사실 부모 역할하는 게 입장이 음. 틀리니까 음. 엄마 욕심으로 이렇게 돼서 음.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거를 음. 정말 진심으로 근데 해야 될 것 엄마 "나는 같아요. 20년 동안 음. 상처받았는데 엄마 이렇게 사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 마음이 잘 안 풀려요. 맞아요. 저는 인제 그런 음. 부분이에요. 우리가 음.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음. 야. 너 내가 음. 그때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더 하는데 화나요. 더 화나게 네.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음. 정말 진심으로 손을 잡고 음. "내가 너한테 정말 이래서 음. 이랬구나."라는 걸 한 번 전달하면 안 돼요. 한 아.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아이가 음. 상처받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20 년. 네. 네. 그러면은 20년 뭐 20 년까지 음. 하라고는 얘기 못 해도 정말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가 네. 됐더라도 그 아이가 상처받았던 부분에 대한 음음.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 엄마가 음. 정말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엄마는 참 이런 아하. 사람이더라.' 음. 하고 스스로에 음. 대한 반성을 항상 아. 해 주고 음. 아이가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살이 돋아나야 아 새살이 되잖아요. 돋을 새살이 때까지 기다려 줘라. 그렇죠. 사과의 새살이.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네.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엄마가 지속적으로 어때요? 이제 음. 이걸 관계 저축이라고 저는 항상 관계 얘기해요. 저축. 예. 나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걸 플러스로 음. 올라오게끔 계속해서 해 주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은 케이스가 아이는 정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음. 많은 경우가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을 그렇죠. 못 하는 예. 경우. 두 번째는 사과는 하는데 "자 그래 미안하다." 이런 사과. 네. "미안하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미안하다 했잖아. 근데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그렇지, 언제까지?" 그렇지.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래 맞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과했는데 쟤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흠집이 네. 한번 생기면 고리패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골에 살이 돋아오는 음음. 데는 바로 나지 않아요. 맞아요. 시간이 되게 음. 많이 걸리잖아요. 음. 그 시간만큼을 기다려 주고 반복하고 또 진정성을 음음. 전달해 주고 또 네. 아이가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네. 관계저축이라는 게 음음. 계속 말로도 음. 하지만 그 아이가 음. 좋아할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예를 음. 들어서
아이가 인제 인제 저 같은 음흠. 경우는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가 시간 좋아하는 내서 음식. 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 음식으로서 음 사랑을 표현해도 음 되고 음 아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음 내가 표현할 방법은 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였던 이런 부분들이 음 다른 걸로 내가 그 시간으로는 음 못 돌아가잖아요. 음음음. 그러나 다른 걸로는 음. 마이너스를 채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를 현재의 나의 사랑으로 플러스로 채워갈 수 그럼요. 있다. 예. 그리고 사랑으로 3 살이 채워나가야죠. 돋아나는 데는 시간이 네. 걸리니까 그 기간만큼 기다려 주자. 네. 그러면 흉터가 무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하면서 오늘 댓글왕 너무 많아요. 전부 요약 정리하면서 자기 반성하고 다짐하고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실시간 채팅이 네. 없답니다, 작가님. 그렇네요. 예. 정말 아.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누구나 시행착오하는데 아마 네. 제가 이거 음. 제가 쓰면서도 뭘 음. 느꼈냐면은 음. '아 내가 애들 키울 음. 때 이런 책이 나왔으면은 나를 네. 반면교사하고 거울처럼 네. 봤을 텐데.' 그 음. 생각을 정말 음음. 많이 해요. 아. 정말. 부모의 꿈이 아닌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됩시다. 그리고 좋은 부모, 어떤 부모인가? 꿈꾸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스스로 꿈꾸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와, 경험의 저축이 쌓인다. 뒤에서 박수 치면서 응원만 해줘도 아이들은 인생의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가짜 부모가 가짜 모범생을 키웁니다. 우리 가짜 모범생 말고 나는 나를 사랑해. 엄마, 전 공부는 좀 못해도 제가 꽤 멋있지 않나요? 예. 엄마, 실패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제 뒤에 계시니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로 우리 한번 그리고 이건 키워보죠. 진짜 마지막으로 네. 저는 모범생이라는 가치 지금 우리 사회의 모범생이라는 것은 뭐 규율을 잘 네. 지키거나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거나 네. 이래서 모범생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이들은 다 모범생이 씨앗을 다 음. 갖고 있어요. 근데 음. 학교 안에서 공부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네. 모범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음흠. 잘하는 거가 음. 하나씩 있어요, 네. 찾아보면은. 음흠.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게 모범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기 재능을 꽃피는 거. 음흠. 그게 저는 모범생이다. 각자 다 네. 모범생일 수 있다. 꼭 네.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가짜 모범생 작가인 손현주 작가님 모시고 꿈꾸는 아이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작가님 유튜브 하세요. 그래서 엄마들의 정말 좋은 큰언니,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좋은 부모 되기 많은 계획 세우고 주무십시오. 다음에 기회 될 때 손현주 작가님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제곡 부르고 끝내야죠. 안 부르면 또 안 되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괜찮다 말해 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저희 주제곡이에요. 어머 세상 이런 주제곡도 여기 있어서 아 정말 또 놀러 너무 오세요. 내용이 좋네요. 오늘 저도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네. 박상미 쌤 에너지를 제가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박상미 라디오 또 여기 서초동 더공감 힐링 캠퍼스 저희 북카페 열리면 놀러 오세요. 작가님 모시고 실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 또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 뿅.